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지다가 내일 밤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곳곳에 폭우 수준의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제주에서 장마가 시작된 데 이어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에도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지역은 시작부터 호우경보 수준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부터 제주도에 장맛비를 뿌리고 남쪽으로 물러났던 정체전선이 중국 남부와 타이완 일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는 가운데 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이 정체전선은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사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예년보다 일주일 앞서 장마가 시작된 제주에 이어 남부지방은 사나흘, 중부지방은 대여새가량 평년보다 빨리 장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이번 장마는 강수 집중구역의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장마철 전북 익산에는 하루에만 264mm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불과 25km 떨어진 김제에는 30mm도 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올여름 역시 정체전선의 폭이 남북으로 매우 좁아 수십 킬로미터 거리 차이만으로도 강수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체전선에 의한 강수의 경우에는 폭이 좁은 형태로 선형의 강수대로 나타나게 되면서 남북으로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굉장히 편차가 큰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기상청은 아직 정확한 예상 강수량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시간당 100mm 안팎에 이르는 극한호우, 이른바 물폭탄이 언제 어느 지역에든 쏟아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에는 이런 극한호우가 16차례나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전국이 장마에 접어드는 시기, 특히 예년보다 많은 비가 예상된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올여름 최악의 폭염이 예상된다는 예보가 잇따르면서 서울시가 9월까지 폭염 종합대책을 가동합니다. 기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도심 온도를 낮추고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짧은 장맛비가 그치자마자 더위가 밀어닥쳤습니다. 해가 뜨거워 야외에 오래 있기 어려운 날씨지만 차가운 물안개가 나오는 곳에선 잠시나마 시원한 청량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Nice idea, I think so. Especially the flower and moisture and calm. I feel calm down and the atmosphere is so nice. 달궈진 아스팔트를 식히기 위해 물청소차 187대가 하루 한두 번씩 투입되고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옥상에는 태양열을 반사해 실내 온도를 낮추는 페인트가 새로 시공됐습니다. 시는 역대급 폭염이었던 지난해에 이어 올여름에도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그늘막 422곳을 추가 설치하고 물안개와 자동 물분사 도로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폭염 위기경보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응 체계를 운용하고 온열 질환자를 위한 응급실 감시기관을 70곳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쪽방 주민 돌봄 지원을 늘리고 야외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도 강화합니다. 폭염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상 재난이 된 만큼 서울시는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시는 동행 목욕탕 등 밤더위 대피소와
야외 야간 문화 공연도 확대해 긴 열대야를 시민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피서 1번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이번 주말 정식 개장합니다. 올해는 여름이 길어진 기후변화에 맞춰 개장 시기를 앞당기고 폐장은 늦췄다고 합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래축제 등 각종 행사로 들쑥날쑥했던 백사장을 불도저가 다림질하듯 정돈합니다. 이번 주말 정식 개장을 앞두고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은 정식 개장일을 예년보다 열흘가량 앞당기고 폐장 시점은 2주 늦췄습니다. 여름이 길어진 기후변화를 반영해 더 오래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해운대 해수욕장 낮 시간대 평균 수온은 25.2도씨였는데 9월에는 27.9도씨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은 지난해 첫 선을 보여 인기를 끌었던 홍보구역을 더 확대하고 특설무대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인기가 있는 행사나 먹을거리 등도 해수욕장에서 선보일 계획입니다. 워터밤, 그리고 이제 디제잉 파티,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그늘막 쉼터, 그리고 이제 푸드트럭 등을 이제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다와 백사장만으로 여름철에 100만 인파가 몰렸던 건 이제 옛 이야기가 됐고 해운대도 다양한 손님 맞이 준비를 합니다. 피서 1번지 해운대라도 관광객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다른 피서지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7년 만에 다시 발생해 산림당국이 긴급방제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에서 소나무 한 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한 건 2018년 청정지역으로 환원된 이후 처음입니다. 산림당국은 피해 발생지 반경 2km 이내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반경 5km 이내 고사목을 전수조사해 정밀진단에 나설 계획입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로 청년들을 중심으로 책 읽는 모임과 필사가 유행하는 등 독서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선 학교에서도 독서를 통한 자기개발 수업과 활동들이 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나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메웁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작품을 읽고 저마다의 감상평을 자유롭게 발표합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을 담아 다양한 형태의 영상물을 제작하는가 하면 작품 속 소품을 만들어보며 책이 주는 의미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한강 작가님의 작품 속에서 있는 한국의 아픔에 대해서 좀 더 공감을 하게 되었고, 이 한국의 아픔을 공감을 하면서 우리는 학생으로서 또 미래를 이끌어갈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읽어쓰 교육은 읽고 쓰면서 세상을 건넨다, 즉 세상과 소통한다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품을 영어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학생들은 인문학 교양은 물론 외국어 실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독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깝게 할까를 많이 학교에서도 고민을 하고, 이런 읽어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는 이 독서가 자기 10대들의 문화 안으로 좀 들어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시행한 선생님들이 직접 모여 성과와 의미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청은 읽어쓰 프로그램이 학생 교육 과정을 넘어 시민들의 독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읽어쓰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애기애타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 많은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자신과 사회를 이해하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포항공대와 연구협력 및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청정수소와 인공지능, 로봇, 2차전지 기술 개발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연구 협력합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추진과 상호기술, 인력교류, 과학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양 기관은 공동 연구를 위해 포항공대가 대학 지원체계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한 학연 일체센터와 키스트 학연 특화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충청남도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2호분 주인이 백제계로의 직계 후손 중 유일한 10대 왕이었던 삼근왕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2023년 9월부터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호분에서 화려한 금 귀걸이와 함께 출토한 어금니 2점의 법의학 분석 결과 10대 중후반의 것으로 밝혀지며 계로왕의 직계 후손 중 유일한 10대 왕이던 삼근왕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한성기에서 웅진기로 이어지는 백제 왕실 무덤은 내부 벽면에 석회를 바르고 바닥에 하천에서 채취한 자갈을 채운 조성 방식이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정상 간의 관세 협상 큰 퍼즐을 먼저 맞춘다는 계획은 무산됐지만 정부는 일단 협상을 위한 범정부적 진용을 꾸리고 실무 협상부터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통상교섭본부장과 실무진이 직접 미국을 찾아 미 무역대표부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무산 소식에 통상당국 고위급 관계자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을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정상회담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한미 협상의 갈 길이 더욱 바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소집된 통상추진위원회도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로 갑론을 박이 오갔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대미 협상은 단순히 관세 협상을 넘어 대미 산업, 기술, 투자의 새로운 협력 관계의 틀을 구축하는 작업이라면서 각 부처에서 한미가 상호 호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미 통상 협상은 우리 경제의 명운이 달린 현 새 정부의 최대 현안인 만큼 우리 국익 극대화 그리고 실용적인 그런 윈윈의 협상,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 우리 관계부처 여러분 모두가 한몸으로 앞서 대미 협상을 총괄할 전담팀까지 구성한 정부는 정부 교체기 다소 더딜 수밖에 없었던 한미 협상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G7 계기 한미 정상회담으로 정상 간 협상에 신호탄을 쏜다는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지만 기술협상 실무대표를 기존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하고 작업반도 구성하는 등 채비를 갖췄습니다. 여기에 이르면 다음 주 여한구 본부장을 비롯한 협상 실무진이 함께 미국을 찾아 미 무역대표부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미 측과 통상장관급 셔틀 협상 및 기술 협의를 수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30일에는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도 개최됩니다. 정부 측에서 한미 관세조치 협의와 관련해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는데 최종안까지는 아니어도 한미 협상 내용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 멕시코, 인도 정상,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남미 최대 교역 투자국인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강조하고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서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에겐 멕시코와 미국 사이 관세 협상 관련 질문과 함께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방문을,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는 방위사업 분야와 문화협력에서 경험을 나누고 미래를 논의하자고 각각 제안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사일 공습이 이어지면서 두 나라 언론들도 보도를 통해 전쟁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란 언론은 이스라엘의 자랑 아이언돔이 해킹됐다고 주장했고 이스라엘 언론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깎아내렸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SNS를 통해 공유한 영상입니다. 이스라엘이 발사한 요격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엉뚱하게 자국 영토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타스님과 IRNA 등 이란 통신사들은 이란 군의 사이버 작전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란이 예고한 대대적 공격이 빈약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란이 새로운 무기로 맹렬한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0발도 안 되는 미사일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대로 이란 언론은 같은 날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본부 건물을 공격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언론 보도나 기자회견 방송은 자국민들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상대국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תושבי טהרן, אל תסכנו את עצמכם ואל תהיו בני ערובה בידי הדיקטטור שמשתמש בכם לצורך הישרדותו. 이스라엘 군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국영방송사 건물을 폭격한 것도 이란의 선전 기능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입니다. هشدارهای پیش رو برای روزهای آینده شما سرزمین‌های اشغالی را ترک کنید. 공습 1시간 전 대피령을 내린 이스라엘은 이란의 선전 선동 확성기가 사라질 것이라면서 공격 목표가 방송국이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국민들에게 방공호에 가지 말라는 가짜 문자를 조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 그러자 이란 관영 언론은 이란의 사이버 공격이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미국의 이란 타격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G7 정상회의에서는 이란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IAEA도 이란은 북한과 달리 핵무기 개발 의도가 분명하지 않다며 외교적 해법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떠난 G7 정상회의에서는 중동 사태가 여전히 화두였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미국이 대화를 선택할 거란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Well, I don't think you should read into that an American attack is imminent. We sat here, we had a 2-hour discussion with the president last night.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무력을 통한 문제 해결은 더 큰 혼란을 부를 거라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Mais je pense que la plus grande des erreurs aujourd'hui, c'est de chercher par la voie militaire à faire un changement de régime en Iran. Parce que ce sera là le chaos. 국제 원자력 기구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한 이란 핵시설 피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또 이란은 북한처럼 핵무기 개발 의도가 분명치 않다며 대화의 여지가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I wouldn't equate this so quickly with a case like the DPRK, for example. There will have to be a diplomatic table around which we will have to coalesce and to converge around.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다는 보도에도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I trust the president on this. And I'm hoping the president will not get involved with the war. This is not our war. This is Iran's war. Don't panic and hope we all make the right decision when it comes down to it. 민주당은 의회 승인 없이 이란을 공격할 수 없도록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7위를 차지했습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7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정치적 불안정과 통상 환경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 69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을 산출했습니다. 지난해 이전 경제 통계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업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인지 평가한 겁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27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0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한 해 만에 7계단 떨어졌습니다. 4대 부문 가운데 기업 효율성 분야가 44위로 21계단 떨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디지털 전환, 인재 유치, 위기 대응, 세계화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빴습니다. 인프라 분야 역시 21위로 10계단 떨어졌습니다. 도시관리와 유통인프라, 사이버 보안,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수출, 물가 등 경제 성과와 재정 조세 수준 등 정부 효율성 부분은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주로 설문 기반 지표의 전반적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2024년 하반기 국내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른 대외 무역 환경 악화 우려가 기업들의 경제 전망으로 이어진 결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1위, 싱가포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석유회사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 아랍에미리트가 5위로 올라섰고 혁신으로 첨단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는 타이완이 다시 6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이 13위, 중국이 16위, 일본은 35위였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달 말로 종료되는 수입과일 칵테일 등 식품 원료 4종에 대해 할당 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또 여름 배추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시장 가격 하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여름 배추 수입 안정보험을 올해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브라질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공급이 줄어든 닭고기는 예정대로 태국산 닭고기 4,000톤을 신속히 공급하고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브라질 지역의 닭고기 수입도 8월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SC제일은행과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SC제일은행은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기존 최장 5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줄이고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도 0.2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만기가 짧아지면 매년 갚아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고 우대금리가 낮아지면 사실상 대출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NH농협은행 역시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항목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해킹 먹통 사태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예스24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스24는 전체 회원에게 도서나 음반, 공연 예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년간 온라인 상품 구매 이력이 있는 회원 전원에게 무료 배송 쿠폰 1장을, 이북 구매 이력이 있는 회원에게는 이북 전용 상품권 5,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품권 유효기간 등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됩니다. 예스24는 지난 9일 랜섬웨어 해킹으로 사이트가 마비돼 닷새 만에 주요 기능이 복구됐습니다. (6월 18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